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무슨 응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사람이 사는 곳이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건 어느 곳이건 위치라는 거를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기본 인프라다. 주소와 일상을 뗄 수 없는 현대사회인 만큼 우리 생활과 안전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쪽은 지금 왼쪽 보이시는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전화고. 산과 바다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사물에도 사물 주소가 있는데요. 자, 자료는 보시면 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5대 분야에 대해서 사물주소 국민투표를 진행을 했고, 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을 선정하는 대국민 투표가 올해 시행됐습니다. 총 13,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위로 나온 게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2위로 소화전, 3위 CCTV. 일상에서 눈에 잘 띄고 빨리 발견해야 하는 주요 시설물이 사물주소의 후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부여 대상에 대한 기준. 일반적으로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이어야 하고 국민 생활 안전에 우선한 그런 사물 위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연이어서 근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로 주는 게. 육교 승강기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 소방에서 출동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뭐 승강기 1, 2, 3, 4, 5, 1년 번호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가서 현장 출동해 봤더니 위치가 안 맞는 거죠. 폭염을 피해서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든 곳이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강원도 횡성에 있어야 할 시설이 전남 여수 앞바다에 표시된 겁니다. 사물 주소는 재난과 조난, 비상 상황에서 좌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우체통의 위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검은색 점에 우체통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와봤더니 실제 와보니까 우체통이 없는 거죠. 네. 사물 주소의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시설물의 위치와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우체통 앞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우체통에 부여된 주소를 보고 신고를 아마 할 거예요. 눈에 띄는 색깔의 우체통은 기억하기에도 참 좋겠죠. 주소가 부여된 사물은 위치가 일괄 데이터화돼 검색도 가능하죠.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해진 사물 주소는 도시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와 같이 넓은 공원인데 여기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사물 주소 같은 경우는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시청대로 197 지진호계 대피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위급 상황 발생 시 119나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네.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우리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주소.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주소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울까요? 가벼운 터치 한 번이면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세상이죠. 일단은 정확하게 승객 앞으로 가고 예전에는 찾아가려면 승객들이 좀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승객 앞으로 딱 가니까 아무래도 승객도 좋으시고 저희들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실 수 있죠. 맛집 추천, 교통 이용, 다양한 문화시설 안내까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넘어 내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놀랍게도 주소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서비스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주소는 그 텍스트로 된 주소를 포함해서 주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라던가 건물의 출입구라던가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도로명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매일 생성되는 시대,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매일매일 새롭게 생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새롭게 생성된 주소만을 제가 뽑아봤어요. 451개의 도로명 주소가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의 실사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미완공 건물이 눈에 띕니다. 촬영 날짜가 올해 10월로 확인이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주소도 부여가 되었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바운더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주소는 실시간 업데이트 중.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아마 다른 나라를 넘어가더라도 이게 현실과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의 그 간극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산업계에서 봤을 때 뭔가 주소 정보의 범위가 더 좁아지고 정확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주소의 활용,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첨단 산업 중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화두. 바로 자율주행 차입니다. 운전자 없이 부드러운 코너링은 물론이고요. 실외에서 실내 진입도 스스로 합니다. 무인 자율주행으로 주차까지. 퍼펙트입니다. 자율주행 발렛 주차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라이다라고 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요 센서를 가지고 지도 정보랑 매칭을 해서 현재 위치를 추기를 하고 있고요. 하계로의 14-1, 번지의 22번째 주차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자율주차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위성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차량이 이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GPS 신호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예를 들면 저 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차와 두 기둥 사이의 상대 거리를 가지고 지도와 매칭을 하게 되면 현재 실내에 있는 위치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주차 슬롯의 위치하고 내 꼭지점 정보들을 차량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했을 때 이런 위치 기반의 최첨단 서비스가 결국 주소와 연동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는 평면적, 2차원적으로 돼 있다라고 그러면 고층 건물이거나 지하 공간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 때 이 3차원 공간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만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점점 입체적으로 진화합니다. 공중 고가도로 그리고 지하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입체 주소가 가장 잘 적용된 실험 공간이 서울에 있는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은 지하철도 여러 개가 교차를 하고 있고 또 복합 환승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백 개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간인데 지금까지는 주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게를 찾아가든 하려면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잠실역 지하에 이르면 축구장 9개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상점과 인파 속에 길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곳은 통로와 출구, 미로 같은 골목 사이를 주소가 촘촘히 채우고 있답니다. 지하에 내려와 보니까 일단은 방향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있으면 위치 찾기가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현대사회가 이제 지상에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이제 그 주소를 접목해보자 하는 입체 주소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건물 번호판 QR코드를 인식하면 입체 주소로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나의 위치는 물론 주변 정보 파악, 그리고 실내 길 찾기도 가능하답니다. 이 세상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만